그럼 내가 악역을 해야겠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 우리 둘이서 살고 싶다. 우선 병원에서 이제 난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닐 것 같은데? 뭔가 나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아니란 걸 내가 꼭 보여드려야지?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고 TV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어쩌면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아내가 당황하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아내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면한 게 며칠 안 됐어요. 사실 이 방송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이제 어쩌면 조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저는 사실 막 혼자 임신인가? 나 뭔가 임신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런 상상과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뭔가 아내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자의 몸이 제일 힘들어요. 여자의 몸이 제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약도 그렇고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아내에 대한 걱정과 또 혹시 실패가 될까봐의 불안감이 굉장히 극도로 돼 있는 상태였는데 들어갔으면 나올 시간인 것 같은데 안 나온 거예요. 평소하고 비슷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조금 더 걸렸거나.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거 또 잘못된 거 아니야 혹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 왜 안 나오지? 하면서 그때 그 시간이 너무 나한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나오지 하면서 그때 확실히 제가 아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냥 솔직히 그때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나와서 내가 이런 마음이었어. 그때 정신없이 편지들을 쓴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실히 한 거야. 나는 아내가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도. 내가 아이를 갖기 싫어. 나는 아이를 갖기 싫어. 저도 왜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건 싫어요. 그래서 저는 오지 않아도 저는 괜찮아요. 네. 이게 이 난임으로 아이를 갖는 게 난임 부부들한테는 노력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랑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력을 더 하는 걸로 해결이 된다면 아마 100번, 1000번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먹먹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데 병원에서 좀 이렇게 난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은 담담하게 하셨지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저보다 더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데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주사도 맞고 이제 그러는 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그거를 또 내가 이렇게 주사를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 어떤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뭔가 희망을 가졌다가 그리고 또 안 되면은 절망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체념했다가 또 다시 그 시기가 오면은 이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 그 안에서 어떤 게 지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할까 좀 나도 걱정 그렇게 또 애써주고 있는 오빠도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이 시험관을 하게 되면은 이 주사를 직접 놔야 된다. 항상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주사를 처음 받아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 주사기를 우리 들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 게 덜 아프겠어? 그러니까 제 생각엔 본인이 놓는 것보다 제가 놓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보 저기 봐봐 딴 데 보라고 내가 한번 넣어보겠다고. 근데 너무 떨어가지고 오히려 막 흔들면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놓는 저도 그리고 맞는 이 사람도 이게 현실인가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주사를 이렇게 넣어볼 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주사를 많이 놨어야 됐었어요. 주사를. 근데 이제 그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딱 제가 배를 봤는데 배 멍이 이렇게 막 아무리 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고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멍이 이렇게 있고 또 안 해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혼잣말로 힘들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 힘들다. 아내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둘의 문제인데 혹시라도 본인에 대한 자책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바보같이 그럼 내가 악역을 해야겠다. 내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 우리 둘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악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밥 먹으러 가가지고 난 사실 아이 갖고 싶지 않다고 우리 둘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재밌게 살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내가 그래 우리 오빠가 갖기 싫어서 오빠 때문에 안 갖는 거야 라고 하길 바란 거였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당신과의 열매, 우리의 아름다운 이 생명을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는데 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힘듦이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연 씨 성격이 꿋꿋하고 노력하는 성격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난임이란 얘기를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할 거야. 이런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100%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 뭔가 본인이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 나가는 길을 좀 방해하는 것 같으세요? 좀 없지 않아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우리가 갈 길, 자, 이제 부산 갈 거야. 알았어. 기차 탈까? 배 탈까? 이제 오빠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는 길은 힘들 거야. 가지 말자. 그러면 아니 기차 탈까 배 탈까를 얘기해야지.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해지잖아. 이제 뭐 약간 뭐 이런 근데 이제 오빠는 그런 거 제가 힘들까 봐 이제 그러는 거고 이제 네. 제가 표현을 방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의도적으로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네.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우리 내일 그거 하지 마. 아까 너무 힘들잖아. 이러면 해야지. 그럼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제이 씨한테는 소연 씨가 더 훨씬 중요한데 그렇죠. 바로 그걸 그거죠. 네. 소연 씨가 본인을 몸을 잊고 더 무리할까 봐 걱정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컸다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저는 또 소연 씨 마음도 너무나 이해는 가요. 그렇죠. 물론 맞아요. 또 상대방의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가지만 희망을 품었을 때 뭔가 당신이라는 사람이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좀 같이 힘을 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도 어떨 땐 또 알아. 나도 알긴 아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좀 같이 이렇게 바통을 같이 잡아주고 같이 출발선에 좀 서주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두 분 다 틀린 사람이 없고 다 알겠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배려해서 아파할까 봐 정말 절대로 피해가면 안 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터놓고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 아우, 우리 뭐 남편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뭐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소통은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인간의 척추로 보면 골수가 되는 척수의 그런 문제들. 가장 힘들고 그럴수록 더 오픈해서 저 진심의 마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그 부분은 소통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서로 너무 많이 배려해서 아파할까 봐. 결국 그것 때문에 아파요, 서로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부부간에 요 면만큼은 소통을 썩 원활하게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악당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후로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더 힘들게 할까봐 말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요 주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된 거죠. 네. 다른 건 다 얘기를 잘했는데 요 주제에 대해서 다른 거보다 이제 너무 모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뭐 그냥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주변에서 이랬다더라 아유 가져도 문제라더라 뭐 정말 많은 어떤 정보들로 인해서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막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을 오빠한테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남편은 저랑 또 약간 다른 성향이 이제 뭔가 내 일을 더 슬퍼하고 공감하는 거에 대한 되게 좀 그런 어떨 때는 되게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내가 괜한 걱정을 하게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외로운 싸움인 게 힘들었어요. 제가 쭉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다른 분들이구나 두 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다른 분들이세요. 두 분의 어떤 기본 기질이나 성향이나 그러니까 두 분이 좀 굉장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소연 씨 참 좋은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꿋꿋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런 분만 있으면 우리나라 잘 살 거고 이타적이라 타인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고 잘
잘 참아내고 겪어내고 그리고 본인의 일은 본인이 감당을 하고 남한테 미루지 않고 그리고 남편의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남편의 마음이 아파할까 봐 남편이 마음 아파할까 봐 또 내가 꿋꿋하게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히 소연 씨가 갖고 있는 좋은 면이에요. 우리 제이 씨는 아주 감성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공감이 확 되면서 이 상황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감정을 느낀다. 그럼 우리 제이 씨는 이만큼 느끼시니까 이 정서적인 어떤 이 힘을 확 받으시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죠. 좋을 때는 행복과 기쁨이 배가 되는데 약간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힘들 때는 또 이 무게만큼이 확 오니까 확 받으니까 뭔가 원하는 예상하는 것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힘들어질 때 이게 마음이 힘들면서 이게 약간 좌절감으로 훅 다가오면 이걸 좀 꿋꿋하게 확 밀고 가는 거가 조금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이가 조금 나쁠 때는 약간 꼴 보기 싫어요. 이게 사이가 좀 나쁠 때,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어차피 할 거, 뭐, 운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쩌면 이제 제이 씨가 이렇게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 어차피 해야 되고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운다고 뭐 아니 뭘 달라져 어차피 해야지 맞을 주사 맞아야지 뭐 운다고 안 맞을 것도 아니고 약간 이제 이런 면이 나한테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지금 오 박사님 얘기하니까 이건 공감이죠. 말씀하시니까 빵 터지셨는데 지금 왜 울긴 왜 울어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하셨어요? 그 얘기였대. 작년에 원래 같이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가 제가 그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가 있는 동안 이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오는 비행기 표가 계속 캔슬이 되는 거예요. 6개월을 힘들게 기다렸는데 근데 정말 어렵게 티켓을 끊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갖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보고 싶었던 거, 기다렸던 거, 그리고 어렵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온 거에 너무 감격을 해서 제가 막 운 거예요. 여기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눈물. 제가 그거 심지어 그때 길이었거든요. 길을 중간에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오빠 왜 그래? 오빠. 나 왔잖아. 약간 좀 창피한 것 같은데 지금. 나 잘 도착했어. 그랬더니 왜? 왜 그래? 어떻게 왔어?